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정말 장 초반에 무섭게 빠졌습니다. 물론 오후 막판에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장중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오늘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어 뭐 대응할 수 없죠. 이건 뭐 너무나 뭐 대응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장이었고요. 오늘 같은 장을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뺄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올릴 때도 마찬가지. 올릴 때도 지금 가격이 얼마가 올랐든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걸어서 시장 전체를 사거나 파는 그런 세력. 뭐 외국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빼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패대기 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뭐 경기 침체가 이제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그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어떤 물가 지수가 이제 하락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7월 14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0.5% 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그런 예고. 그게 두 번째 이유일 거고요. 세 번째는 그로부터 2주 뒤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나오고 정확히 2주 뒤에 미국 FOMC가 있는데 여기서 0.75% 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 7월 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전이 됩니다. 미국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환율이죠. 환율. 이제 1,300원에 육박하는 그런 환율.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1,200원일 때와 1,300원일 때, 1,200원이 을 가지고 1,200원을 주면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다면 이제 1,300원을 만들어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8% 이상의 손실을, 그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간인데다가 주가 자체가 약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어, 조건으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기관이 하방을 좀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가 오늘 같으면은 뭐 한 5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줬고, 코스닥에서도 한 700억 원 가까이를 매수를 해줘서 일단은 금융 투자가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하방을 다져주는, 그런 막아주는 그런 수문장 문지기 같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행스럽고요. 연기금은 좀 아쉽게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식시장을 더 안 좋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행스러운 거는요,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 이제 오늘 밤 휴장이죠. 노예 해방일입니다. 노예 해방일이라서 이제 휴장을 해서 사실은 오늘 같으면은 그 미국 시장이 개장하지 않기 때문에 좀 깜깜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자금을 좀 빼는 영향도 있었을 건데요. 다행히 선물 지수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1시간쯤, 1시간 한 20분쯤 전이겠군요. 8시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그 사이에
일단 0.79, 0.8% 정도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국 증시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데에 어떤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된다면 내일 시장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완전히 상승 반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확실한 주도주를 빼고는 비중을 줄이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저는 이제 뭐 완전히 팔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메이드, YG엔터, 모두투어, 뭐 포스코 케미칼, 서현이화, 또 뭐 있었죠? 여러 종목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으면은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60일선의 지지가 정확하게 나와서 일단 하루만 더 지켜봅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속 흔들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상승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뭐 약하고, 일단 눈앞에 악재들이 막 다가오는 게 보여서 지금은 진짜 주도주 아니고서는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비중을 좀 줄여서 그 비중을 줄인 만큼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에서 무너질 만큼 무너진 좋은 종목들을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그리고 그걸 다 버리기 아깝다면 일부만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62종목 올랐고요. 858종목이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거 정말 요새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요. 코스피 2.04% 빠졌고요. 2400포인트 무너져서 2391포인트까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100 보니까 1.69%가 빠져서 오늘은 대형주가 흐름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았나 싶고요. 코스닥은 97종목이 올랐고 1356종목이 빠져서 3.6% 하락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 4%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정확히 1시간 남겨놓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150이 마이너스 2.66이니까 역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중소형주들이 박살이 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굉장히 좀 꼬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 S&P 500, 미니 나스닥 선물지수가 다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0.4% 올라서 지금 1290원대를 다시 또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는 6.3% 크게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108원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지속에 따른 해외 증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지속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여파로 외국인 중심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에 이어지며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기대감에 식량 가격과 유가가 급락하며 미국의 기술주가 상승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우리 지수는 결국에 경기 침체 경계 심리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기반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에 사료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딱 두 종목만 빨간불, 그리고 기아, 셀트리온 두 종목만 마이너스 0점대, 마이너스 1% 미만으로 빠진 종목 두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많이 빠진 종목이 보이진 않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2%대, JY펜터가 0.37%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LNF가 마이너스 0.15, 0.12,
그리고 리노공업이 마이너스 0.74,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2%대 하락이 나왔지만 일단 60일선을 깨지 않고 저 밑에 지지가 나와서 오늘 팔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지만 홀딩을 했습니다. 업종 보니까 통신업종이 0.16% 상승했지만 자세히 보면 SK텔레콤 하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빠진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이 마이너스 4.52% 제일 많이 빠졌고요. 한진중공업홀딩스 마이너스 10%대, 한국가스공사 마이너스 6%대, SGC에너지가 마이너스 5%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2.03% 빠졌는데 이게 제일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H&B 디자인 7%대, G2파워 4%대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한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이 마이너스 7.1%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버키 스튜디오가 마이너스 27%대, 한네트가 마이너스 7%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오른 종목이 유한양행 하나 있었습니다. 0.55% 올랐고,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33% 빠졌는데 이게 세 번째로 좋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유유제약 EUB가, 그리고 일양약품 우선주가 마이너스 8%대, 팜젠사이언스와 유유제약 1우가 마이너스 7%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오른 종목은 PCL이 8%대, 네이처셀이 6%대, 휴마시스 4%대 올랐습니다. 코스닥 제약 하락 종목은 화일약품과 조화제약이 마이너스 10%대, 대성미생물이 마이너스 9%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3,039억 원이 줄었고요. HMM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공매도 거래대금이 아니죠. HMM은 늘었고 카카오게임즈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HM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LNF, 동진세미캠, SM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메리츠금융지주, 넷마블, LG에너지솔루션, 코웨이, 메리츠증권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아프리카TV, 카카오게임즈, 시젠, SM, 하림지주 순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분봉 차트인데요. 시작하고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래서 9시 30분 무렵에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하락을 해서 10시 반부터 횡보를 하다가 오후 2시 30분에 오늘 최저점을 찍고 반등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대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역시 쭉 빠지기 시작해서 역시 2시 30분에 저점 찍고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초반에 엄청나게 뺐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유상증자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저도 청약을 했는데 그 100% 청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의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증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늘리겠다고 회사가 얘기를 하는데 주주들이 그래 그 돈으로 뭐 투자를 잘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 그만큼의 돈을 내가 보태줄게.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사면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더 오르겠지. 그래서 이 돈을 아깝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38만 원대 정도에 살 수 있었던 그 주주로서의 혜택을 지금 50만 원대니까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7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7월 7일 날 상장이 되는 순간 유상증자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지만 회사 입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필요한 돈을 이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자금을 100%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유상증자는 이렇게 그 청약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호재냐 악재냐 이런 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초반에는 그 물량에 대한 부담과 회사에 돈이 없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청약을 다 성공해 버리면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코프로비엠은 다음 이제 곧 다음 달인가 다음 달 초죠. 지금 무상증자를 한 주당 세 주씩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 이제 떨어지죠. 10만 원대로 이제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런 이제 싸진 것에 대한 뭐 혹자들은 착시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 착시 효과도 물론 있겠죠. 뭐 50 몇만 원씩 하던 한 주를 살려면 50 몇만 원 줘야 됐는데 10 몇만 원이면 되니까 그런 착시 효과가 하나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착시 효과라기보다는 그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접근성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좋아진다. 여러모로 이제 호재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월 셋째 주 이제 이번 주에 주간 추천 종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 하나 SK증권에 들어가 있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유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키움증권을 뺐기 때문에 제가 키움증권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대형주는 이렇게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현대건설, 펄러비스, 삼성카드가 이제 추천주고요. 그리고 이유 에코프로비엠의 이유 매분기 최대 매출과 이익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 양극재 대장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BH, 파크시스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TI, 제노코 이런 5종목을 지금 중소형주 추천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수급 보면 셀트리온은 오늘 주가는 빠졌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하방을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오늘 뭐 시간에도 약간 빠지긴 했던데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좋은 흐름에서 그리고 내일 미국 시장 선물 지수 때문에 우리 시장이 반등한다면 셀트리온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그 판 만큼 기관이 그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투, 사모펀드,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약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금요일날 거래량이 161만 주나 터졌었고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19,000주 매수 금투와 사모펀드가 나눠서 샀고요. 역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원 제약은 7만원 정도에서 바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23,000주를 팔았고 개인이 22,000주를 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65,000원대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요. 장중에 더 빠졌다가 이제 올라왔지만 어쨌든 그 지금 분위기 오늘은 뭐 카카오 게임즈가 막 11% 가까이까지 빠지고 그래서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위메이드는 최근에 위믹스 그러니까 가상화폐들 또 안 좋다 보니까 폭락을 했죠. 주말 내내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뭐 어떻고 이더리움이 어떻고 지금은 오늘은 좀 반등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도 이제 주가가 좀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약간은 후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매도했는데 지금은 위메이드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뭐 역시 최저가 신저가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한 6만원대 초반 6만 지난번에 저점이 6만 1,000원대인데 그 정도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또 할까봐 걱정되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사실은 지금 수급 안 좋거든요. 외국인이 4일 연속 팔고 있고 개인이 4일 연속 사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한번 쫙 빠질 것 같아요. 연기금이 7일 연속 팔고 있고 그래서 계속 팔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호재가 그냥 아깝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제 생각에는 글쎄요 52만 원이 안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오늘 했었는데 일단은 깨졌고요. 그러나 바닥을 계속 일정 어떤 가격대가 되면은 바닥을 계속 잡아주고 있어서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리고 지금은 팔기가 너무 아까운 자리인 게 가지고 있으면 세 주씩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뭐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는 외국인들이 계속 진짜 언제까지 매수를 할지 지금 뭐 5월 23일 이후 거의 한 달을 연속으로 사고 있고요. 기관도 이틀 연속 매수. 주가는 27,000원 정도 바닥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아요. 수급이 너무 좋아서 불안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 0.66%, 1,000원이 빠진 15만 1,500원. 헬스케어 0.49%, 300원이 빠진 6만 800원. 6만 800원이 60일선 자리예요. 그래서 딱 6만 800원까지만 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약은 0.68%, 500원이 빠진 7만 3천원. 위메이드는 0.31%, 200원이 빠진 6만 5,200원.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강원랜드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흐름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위쪽에 11선 에 정확히 눌렸고요. 밑에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약간의 그 하락을 했지만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요. 11선에 눌리고 5일선에 눌리고 이런 상황이 일단 약세로 지금 주가 흐름이 약세로 바뀐 거를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만원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오늘도 저가가 딱 15만원이었는데 15만원 저점으로 해서 거기서는 더 빠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오늘 요 초록색 60일선에 이제 6800원이었는데 그 위쪽에서 마무리를 해서 일단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여기서 반등을 해도 저 위에 121선 65,000원 부근까지 올리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도 아까 셀트리온하고 좀 비슷한데 일단 5일선에도 못 올라갔고요. 11선까지도 가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5일선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 5일선 밑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어제 저점 7만 1,000원대 정도, 그 정도가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이죠. 그래서 바닥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은 7만원 정도에서 바닥을 확인해야 됩니다. 위메이드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지난번 5월 12일날 저점 61,900원 부근까지는 아직 멀었고요. 조금 더 남았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저점을 계속 비슷하게 잡아주고 있고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 오늘 약간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지난번 저점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반등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도 약간씩 꼬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저점 부근까지는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봐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쪽에 11선 부근에 딱 닿고 반등이 나와서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지 않고요. 흐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그렇게 걱정하거나 뭐 팔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있었던 고점 부근 55만원대 부근을 이제 언제 돌파 시도를 할까,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는 금요일날 저점 부근에서 121선 지지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61선의 저항을 받았는데 오늘은 시초가부터 61선 살짝 위쪽에서 출발을 해서 그냥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었죠. 121선 부근까지 더 빼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끼치다가 반등이 나왔고 일단은 6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 저점이 새로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 외국인 다 팔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종목을 샀을까?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하루 매수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스피에서는 GS를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그러니까 코덱스 레이버리지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반등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외국인들의 매수 성향을 보면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밑에 보시면 인버스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를 두 번째로 많이 샀다.
그리고 하이브 많이 샀고요. KT, LG 디스플레이, 대덕전자, 삼성전기, S-오일,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KTNG를 코스피에서 많이 샀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오늘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좀 빠졌고요. 그리고 인버스 많이 샀고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OCI, SK텔레콤, 신한지주 이렇게를 많이 샀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 제일 많이 산 종목 심택이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휴림로봇, 현대바이오, JYP 엔터테인먼트, 가온칩스, 한일사료, 이녹스 첨단소재, 유진테크, LX세미콘, 조강 IRI, 위지윅 스튜디오, 컴투스, BH, ISC를 외국인이 많이 샀고요. 기관은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SM, HLB, ABL바이오, 원준, 에코프로, 파크시스템스, 신흥SEC, 파라다이스, 네오위즈, TCK, 나노신소재를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뭐 오른 종목이 많이 없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지만 그래서 뭐 걱정 없이 그냥 이런 종목들을 내일은 좀 잘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코스피의 일봉을 보면요. 이렇게 2020년 10월에 그 저점 딱 그 부분에 그 부분이 2320이거든요. 그래서 뭐 232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7월 중순까지는 위태로운 그런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오늘 뭘 어떻게 봐도 저점 찍었습니다. 오늘 바닥에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그 아랫꼬리 끝이 연결을 쭉 해보면 2020년 10월 말 그리고 2020년 6월의 고점 이 부분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에서 저점이 아닌가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더 빠지면요. 지금 작년 7월 1일 날 그 726포인트 그 부분까지 추가로 좀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저점 부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미국의 그 선물 지수인데 뭐 다우, S&P 500, 나스닥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보여드리는 거는 좋은데 일단 지금 현재 이제 10시 10분을 넘어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상황을 보면 다우가 159포인트니까 조금 상승세가 꺾여 내려왔고요. S&P 500이 26.25니까 역시 약간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72.75니까 네, 역시 좀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미국의 선물 지수들보다 조금씩 그 상승 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긴 한데 요소이긴 한데 그러나 뭐 아직 시간 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한국 시장의 흐름은 좀 애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의 선물 그리고 내일 아침 이제 중국 시장의 개장 이후 흐름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증시도 하나 좀 볼까요? 유럽 증시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열리지 않으면은 뭐 유럽 증시를 좀 보는 수밖에 없죠. 그 유럽 증시를 보면은 일제히 빨간색 불을 켜고 있습니다. 좀 봐드리면 독일이 0.47, 영국이 1.48, 프랑스가 0.12, 네덜란드 0.65, 스페인 1.34.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빠진 곳은 딱 하나, 터키 하나, 튀르키예죠.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 하나 있습니다. 0.68%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럽 증시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한국 시장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하루였을 텐데 일단 내일은 좀 반등이 예상되고요.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들 지금 한번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0.5% 정도 하락, 이더리움도 0.2% 정도 하락, 위믹스도 2.5% 정도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이 일단은 가상화폐로 봤을 때는 또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이 시간 언제 지나갈까 그 생각이 너무 걱정이 앞서는데요. 힘들 때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하면 힘듦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적절히 비중을 좀 줄이고 또 흐름이 괜찮을 때 조금 늘리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는 사람만이 이 궁극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머지않아 올해 하반기 안에 좋은 기회가 한번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현금 비중을 확대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